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미국 출시 바이오시밀러 점유율 확대로 대신증권에서 이 장전의 목표가 24만원으로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주가 장중 18만 800원대 찍고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 분위기들 좀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이제 주말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넘게 일단 빠지는 분위기였습니다만 475.84 1.24%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6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3.29% 하락하면서 마쳤습니다.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매크로 변수 뭐 금리, 환율, 유가 여기에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 관련되는 이 재정학적 리스크 관련되는 부분까지 반영되면서 시장 전반적인 어떤 이제 조정이 국내 증시에 뭐 불가피한 어떤 흐름이 이어졌죠. 자, 원달러 환율 자체는 이제 8원 40전 정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 금값,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부분의 강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뭐 당연히 이제 이런 흐름에서는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선물 쪽에서 6,800억대.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역대급으로 이제 뭐 코스피 중심으로 올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거래소 쪽에서는 2,000억대, 코스닥에서는 1,200억대, 이렇게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 정도를 제한하고 나면 전반적인 어떤 매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들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4천억 넘게 거래소 코스닥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이제 뭐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3배 이상 많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4배 이상. 올라갈 때도 이제 종목으로 보면 이제 상승보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는데, 떨어질 때는 압도적으로 지금 하락 종목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선을 유지를 못하고 지금 2600선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 넘게 빠지면서 850선 정도죠. 그래서 차트 흐름, 지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까지 내려가서 지금 흐름들이 유지되면서 일주일 넘게 일봉상에서는 추세 전환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자, 주봉상에서는 아직 이제 추세와 캔들 간의 이격이 아직 있는 상태고요. 월봉상에서, 그러니까 일봉상에서만 이제 이 부분이 좀 바뀌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한 2주 가까이 지금 하락 흐름으로 내려오고 있고, 오늘은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밑꼬리 연봉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주봉은 아직까지 이제 살아있는 모습, 월봉상에서는 아직 돌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월봉 고가에서 지금 부딪히면서 지금 원봉이 나오는 어떤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최근에 뭐 올해 들어서 가장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한 1, 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1위편까지 지금 내려왔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 이평선에서 플랫형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이제 뭐 반도체 소부장 관련되는 부분들 쪽에서는 양봉 전환 흐름들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여전히 있는 흐름이죠. 자, 2차 전지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큰 흐름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반등세 양봉이 나왔고, 뭐 알루미늄 관련해서 이제 뭐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한 4%.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이 이제 약보합세 흐름이고, HLB가 이제 반등세가 가장 좀 큰 폭으로 이제 HLB 중심으로 이선 종목까지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가장 강했던 뭐 알테조인 같은 경우가 5일선 정도 부근이고, 에이벨바이오 한 4% 하락, 보르노이도 계속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천전제약 같은 경우도 2% 약세, 한올바이오파마도 3%, 뭐 이런 어떤 이제 개별 종목들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이제 전쟁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을 때 이제 흐름이 나오는 뭐 종목들, 뭐 방산주 관련되는 부분들이 아침에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밸류 관련되는 금융주들 반등세,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가장 상승폭이 컸던 것들은 결국 유가 관련되는 뭐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 여기가 지금 거래대금으로도 개별주인데 삼성전자 다음으로 거래대금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그 다음에 방산주 쪽에서는 뭐 포스텍이라든지 윗꼬리 흐름들이 지금 나오는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료 관련 종목들 흐름들도 있는 어떤 상태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대신증권에서 이영연구원의 목표 주가 24만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양봉이 나온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여전히 저항을 맡으면서 다시 하단 부근에서는 지지받는, 그러니까 한 3개월 동안에 이제 이 18만원권 부근에서 형성되는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래도 뭐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에서 아침에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3분봉으로 갭다운해서 지금 18만원대가 조금 이제 저항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크게 또 밀리지 않는 상황에서 플랫형으로 지금 진행하는 모습이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갭다운해서 94,000원대에 저점을 하고 좁은 어떤 흐름에서 플랫형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 보시게 되면, 자, 셀트리온이 작년 10월 달에 진펜트라 미국 FDA에서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출시 관련되는 부분 일정이 지났고, 이제 최근에 PBM 등재 관련되는 부분에 진펜트라와 작년에 이제 출시됐던 유플라이마까지 PBM 등재라고 하면 사실 실적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인데, 이런 차원에서 이제 뭐 1분기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4월달 들어오면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권사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정권사들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제 1분기보다는 2분기 뭐 하반기로 보는 부분들이 결국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 관련해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던 판권 관련되는 이런 자산에서 이 무형자산들을 이 PPA라고 하는 게 이제 Purchase Price Allocation이기 때문에 이 자산화 시켜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상각을 하면서 이제 비용으로 떨어내는 과정,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회계적으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거 이후에 이 셀트리온 관련되는 어떤 이제 기업 가치 재고 관련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들어서도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가장 일단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불확실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1분기 실적에서 이제 상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떨어지게 되면 하반기 기대감으로 목표 주가가 상향되는 분위기들을 많은 이제 정건사 리포트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대신정권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전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반기 미국에 출시하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점유율 확대.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이제 유플라이마라든지 진펜트라, 그 다음에 신약의 이제 진펜트라, 본격적인 이제 직판으로의 어떤 성장 관련되는 부분, 매출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한 58%니까 30% 이상이면 고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 관련되는 모멘텀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20만원대에서 24만원대, 한참 이제 목표 주가 상회에 들 때는 30만원, 28만원, 25만원대까지 갔다가지고 실적이 나빠지면 또 한 20만원대까지 밀렸다가 최근에 이제 기대감으로 정건사들의 어떤 목표 주가가 이제 20만원대 중반 정도로 이제 붙이는 흐름들을 최근에 여러 정건사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하반기에 이제 매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예상했던, 그러니까 출시는 이제 3월 달에 합니다만 제대로 이제 매출이 나오는 거는 결국 PBM 쪽에 얼마만큼 빠르게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Q의 증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2분기 이제 PBM 등재 소식을 전할 것이다 회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이제 빠르게 조기 등재되었다고 지금 그 하우스에서 판단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 사실 작년에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그 휴미라, 그러니까 에브비의 가격을 낮춰서도 점유율은 떨어뜨리지 않겠다, 이런 전략으로 그 출시되었던
바이오시밀러가 제대로 매출을 대부분 내지를 못했습니다.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는 좋아질 거고, 베그델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진펜트라는 신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매출이 제대로 나온 다음에 수익성은 기존의 바이오시밀러보다는 뭐 두세 배 이상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성장 기대감이 매출뿐만 아니라 이익단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대 PBM은 이제 옵텀이나 뭐 시그나 쪽이나 CBS 쪽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한 곳이 정제되면 유플라이마보다는 훨씬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도 추가로 지금 이제 3대 PBM 쪽, 그러니까 결국 진펜트라와 동일선상에서의 어떤 PBM 등재 관련되는, 아직 이제 뭐 구체적인 어딘지는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됐다는 부분은 이제 매출로 확인하는 어떤 시점이 이제 다가온다는 거겠죠. 상반기까지는 이제 합병 관련해서 재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원가율이 있기 때문에 좀 부진합니다만, 결국 그 부분들은 지금 1분기 1월달, 2월달, 3월달 주가를 보면 거의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8만원대 부근에서. 그래서 1분기 실적은 7,454억, 영업이익은 75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은 비용으로 떨어내는 부분이잖아요. 합병으로 생기는 기업 인수 가격 배분, 이 purchase price allocation. 보통 이제 영업권이나 그 다음에 판권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걸 이제 무형자산화 시켜서 자산화 시킨다는 말은 이제 비용으로 이제 기간을 정해가지고 떨어내는 과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수익성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고, 이걸 이제 얼마만큼 떨어내느냐 하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제 기업 가치의 어떤 리레이팅 관련되는 부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면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이제 더 시장을 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PPA 상각비 규모가 70억 원으로 이제 감소를 하고, 매출 원가율도 이제 이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올라갔던 부분을 이제 떨어뜨립니다. 본래 이제 셀트리온의 매출 원가율이 한 30%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이 높아지겠죠. 그 관련되는 리포터가 아침에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가 흐름은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전혀 지금 반영을 안 해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1분기 이후에 시장의 어떤 반응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지금 높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18만원대의 락바텀 관련되는 가격권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수급상으로는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연기금에서 투신하고 이제 같이 일단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쪽도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현물 쪽에서도 보시게 되면 신한이라든지 JP모건 이런 데서 기존의 공매도 쪽에서 매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18만원대에서 많이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전히 뭐 저가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흐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